학교는 만약에 올해 경쟁률이 24학년도가 아니고 23학년도 정도의 수준이라고 한다면 작년 같은 입결 절대 보이지 않을 겁니다. 2점 초반에서 1점 후반대에서 2점 초반대 정도가 되어야 이건 적정으로 잡을 수 있겠다. 그래서 일단 경쟁률을 확인하고 들어가실 필요가 있겠다. 광운대의 경우에는. 네, 반갑습니다. 이도경의 입시 리포팅의 이도경입니다. 오늘 날짜가 9월 5일입니다. 그래서 어제 평가원 9월 모의고사를 학생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응시를 치르셨을 거고,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9월 모의평가 끝이 났기 때문에, 이제 9월 모의평가로 저희가 이제 어떤 판단하고 결정해야 될 것은 이제 수시 원서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를 이제 9월 모의평가를 토대로 이제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9월 모의평가에 대한 이제 예상 등급 컷이긴 하겠지만 결과 잠깐 분석을 해드리고, 그리고 수시 전형에서 꼭 체크해야 될 것들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어 수학 영역의 난이도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난이도를 이야기할 때는 늘 국어와 수학 영역의 표준 점수의 최고점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예상 컷이긴 하겠지만, 그리고 메가를 포함해서 다양한 업체들에서 산출을 하고 있는데 조금 차이는 있긴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국어 영역은 지금 130점에서 128점 정도 사이로 보여져요. 국어 영역의 최고점은 제가 국어 표준 점수의 최고점이 145점에서 150점 정도가 되면 학생들은 어렵다고 느끼고 평가원이나 저희들은 변별력이 좋았던 시험이라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135에서 140점 정도 사이가 되면 그냥 무난했다 정도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130점대를 뭐 살짝 넘거나 120점대 후반대라고 본다면 이거 너무 쉬웠다, 사실상 시험으로서 변별력을 좀 상실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지금 들리는 이제 저희도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이야기를 해보면 평소 3등급을 받던 친구들도 지금 92점, 94점 이렇게 받고 있어요. 그래서 9월 모의평가를 잘 보신 분들은 물론 축하드리고 지금의 어떤 기세를 몰아서 수능까지 가셔야 되겠지만, 일단 국어 영역은 수능에서 더 어렵게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 거의 어렵게 나온다라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6월 정도의 수준까지로 공부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두 번째 수학 영역입니다. 수학 영역도 미적분학 기준으로 139점, 어쨌든 140점을 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역시나 최근 2개년 동안 평가원에서 실시했던 6월, 9월 수능 시험을 모두 포함해서 가장 좀 쉽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은 수능에서 시험 문제가 쉽게 나왔을 경우에 사실 정시에서는 동점자가 많이 발생해서 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수시에서는 결국은 등급, 최저를 맞출 수 있는 등급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동점자가 많아지는 건 사실 나쁘지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일단 9월 평가원이 좀 쉬웠다라고 해서 그러면 수능도 뭐 쉽거나 9월 평가보다 살짝 어렵지 않을까의 느낌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작년 수능이 굉장히 잘 낸 시험이다. 결국은 실제 수능에서는 작년 수준의 어떤 표준 점수의 최고점을 좀 만들려고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올해 봤던 6월 평가원은 실제로 그러했고요. 그래서 일단 작년 수능이나 한 6월 정도의 난이도 정도로 이제 공부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두 번째는 영어 영역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6월 평가원 시험은 사실상 변별력을 상실했던, 너무 어려워서. 근데 9월이 지금 예상되는 1등급의 비율이 약 10% 내외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10%가 되어도 사실 이게 변별력을 좀 상실한, 시험으로서의 기능을 좀 상실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6에서 7% 정도를 평가원에서 만들려고 할 텐데, 그렇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작년 수능보다 조금 쉽게 되어서 한번 비율을 보지 않겠나라고 좀 생각을 했는데, 학생들이 느끼는 어떤 체감적인 난이도는 훨씬 더 좀 쉬웠다라는 느낌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10%, 11%, 뭐 많은 곳은 12%까지 지금 1등급을 보고 있긴 한데, 어쨌든 사실 국어 수학과 마찬가지로 영어가 쉬워지면 수능 최저 등급을 맞추는 데는 굉장히 용이합니다. 특히 의과대학 하는 친구들. 그래서 사실 이제 의대를 준비하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나의 내신 등급이 1.0등급, 1.1등급 정도 된다라고 하면 뭐 시험 쉽게 나와서 내가 수능
수능 최저 잘 맞출 수 있으면 좋겠죠. 근데 사실 또 1.3등급, 1.4등급 정도 되는 친구들은 수능 좀 어렵게 나와서 나만 수능 최저를 맞추고 다른 경쟁자 친구들은 좀 못 맞추는 걸 좀 바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학생에 따라서 이제 뭐 이 9월 평가원의 어떤 난이도와 출제 경향을 좀 다르게 해석하겠지만 결국 영어라는 과목 자체는 절대 평가이기 때문에 쉬워지면 어쨌든 다수의 학생들이 수능 최저를 충족하게 된다. 라는 점. 그래서 마찬가지로 영어도 저는 실제 수능에서는 9월보다 좀 어려워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작년 수능보다 조금 쉽지 않을까 정도로 예상을 해봅니다. 자, 이어서 탐구 영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사회 탐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점 그리고 각 등급별 컷 점수, 등급별 컷의 원점수와 표준 점수를 가져와 봤고요. 일단 윤리와 사상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윤리와 사상은 작년에 정말 평가를 크게 혼났는지 6월도 좀 어려웠었고 9월 역시나 좀 표준 점수가 72점 그리고 1컷이 45점 2개 정도 틀리더라도 1컷이 되는 1등급이 나올 수 있는 좀 어려운 시험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한국지리는 지금 1컷이 만점이에요. 표준 점수 66점으로 다른 과목과 비교해더라도 좀 낮게 나왔고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좀 올리지 않을까, 난이도가 올라가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경제, 정치와 법, 사회문화, 그러니까 저희가 전통적으로 표준 점수가 좀 높았던 안정적인 점수를 보여줬던 이 세 개의 영역은 이번 시험에 역시나 좀 비슷하게 경제가 71점, 사회문화가 69점, 정치화법은 67점 살짝 쉬운 느낌이긴 했지만 어쨌든 과거처럼 뭐 한 개 정도 틀리면 1등급 무난하게 들어올 수 있는 그 정도 난이도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세계지리 그리고 세계사가 좀 어려웠던 시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사회탐구 영역의 우리의 목표는 만점입니다. 만점을 받으셔야 1등급이 되는 거고 경우에 따라서 뭐 한국지리처럼 출제가 되게 되면 하나를 틀리더라도 2등급이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점을 목표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네, 과학탐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학탐구는 늘 이제 저희가 하나 정도 틀리면 1컷은 무난하다, 문제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물리학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물리학은 지금 저희 내가 기준으로는 지금 만점을 받아야 1컷에 들어오는, 1등급이 되는 지금 점수가 나오고 있어서, 뭐, 다른 업체들에서는 또 어떻게 산출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만약에 실제로 뭐, 거의 만점이 1등급이다라고 한다면 평가는 조정할 겁니다. 왜냐하면 다수의 의대생들이 지금 과학탐구를 응시를 할 것이 너무 뻔하기 때문에 변별력을 무조건 갖추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하나 정도 틀리면 1등급 컷에 걸리고 2개 정도 틀리면 2컷에 걸리는 이런 느낌으로 아마 출제를 하게 될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2의 표준 점수인데 결국은 우리가 과탐에서 2를 하는 이유는 서울대학교 가산점 그리고 서울대학교도 표준 점수 자체를 그대로 반영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 때문에 제가 학생들 2를 선택하게 되는데 역시나 지금 1에 비해서 2 점수가 지금 최고점 기준으로는 한 4에서 많게는 6점, 7점 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어요. 아마 수능까지도 이 기조가 그대로 유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과탐 2한 친구들은 어쨌든 고득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분명히 서울대학교 지원했을 경우에 유리한 부분 가져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어서 이제 올해 이제 9월 모의평가 점수를 가지고 학생들이 수시 원서를 최종 결정해야 되는데 그때 좀 체크해야 좀 확인하고 넘어가셔야 될 부분들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저희 메가스터디 센터에서도 지금 상담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는데 이제 학생들이 상담 받을 때 좀 많이 좀 궁금했던 부분들 그리고 좀 오해하고 있는 부분, 놓치고 있는 부분들을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결국은 이제 우리가 수능 최저는 교과 전형에서 주로 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 전형은 사실 최상위권 몇 개 대학을 제외하고는 사실 최저가 없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고요. 교과 전형에서 문제가 됩니다. 일단 제가 의예과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표를 보시게 되면 전국에 있는 모든 의예과들을 수능 최저 기준으로 쭉 줄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가장 하단에 있는 세계함 6등급부터 해서 가장 높은 4계함 5등급, 즉 위로 올라갈수록 수능 최저를 충족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옆에 필수 반영, 수학을 필수 반영하는지 혹은 탐구 영역을 필수 반영하는지 좀 표시가 되어 있고 탐구 영역을 반영한다면 2개를 반영하는지 1개를 반영하는지에 따라서 수능 최저가 어려워지는 이제 높아질 그러니까
상위권에 있는 위에 있는 지금 대학일수록 수능체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높은 4개합 5등급의 과탐 2개를 반영하는 수도권 대학은 카톨릭대, 뭐 고려대, 그리고 지방에서는 전북대가 굉장히 높은 수능체제를 요구하고 있죠. 그리고 4개합 5등급이긴 하지만 과학 탐구를 하나만 반영하는 그 일지대, 영남대, 연세대, 미래 이렇게 있고요. 4개합 6등급에서 과탐 2개를 반영하는 순천향대, 그리고 전북대, 그리고 4개합 6등급에서 1개 탐구 영역 1개 반영하는 을지대와 동아대가 있고요. 그리고 4개의 영역을 반영하지만 각 2개 영역 각 모든 영역에서 2등급을 받아야 하는 인제대가 있고요. 그리고 되게 대체적으로 3합 4등급의 많은 의대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3개합 4등급 정도, 3합 4등급 정도 충족하면 다수의 의대들을 좀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 위로 3개합 3등급 4개 영역을 맞출수록 아무래도 이제 학생들 합격생들의 입결은 좀 떨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가장 낮은 3개합 6등급을 요구하는 대학들이 강원대 지역인재, 그리고 경상대 지역인재, 그리고 제주대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3개합 5등급도 강원대 일반, 그리고 전남대, 원광대 지역, 그리고 충북대, 조선대, 건양대, 가톨릭 관동대 등이 있어요. 자, 일단은 아마 6월 모의평가를 보셨을 때는 좀 어려웠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그리고 또 9월 모의평가는 너무 쉬웠기 때문에 학생들이 약간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그럼 도대체 내 실력이 어디에 위치를 하고 있는지도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 사실 이 경우에서는 수능 최저를 일단 좀 넓히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나는 4, 5를 무조건 맞출 수 있어. 그리고 나는 4개합 영역을 무조건 맞출 수 있어야라고 생각해서 인제대, 을지대 이런 식으로만 지원하게 될 경우에는 4개를 못 맞추기면 다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다라고 해서 나는 수능 최저가 불안하니까 3합 5 이하만 쓰겠어. 3합 5등급, 6등급인 예를 들어 조선대, 전남대, 제주대만 쓰겠어. 이 경우도 사실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수능이 쉽게 나와버리게 되면 다수의 학생들이 수능 최저를 충족할 것이기 때문에 입결 자체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의대를 지원한 친구들은 이 표를 보시고 4개합을 요구하는 대학들의 수도 한 2억 개 정도, 그리고 다수 3개합 4등급에서 한 2억 개 정도, 그리고 혹시 모르니 3개합 5나 6등급에서 한 2억 개 정도, 이런 식으로 좀 골고루 분산해서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 먼저 드릴게요. 일단 6월과 9월의 모의평가의 난이도 차이가 너무 커요. 과연 어디에 맞춰서 평가원이 실제 수능에 출제할지 모르겠지만 저희의 입장에서는 좀 넓혀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서울 소재 상위권 대학들의 교과 전형입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연세대학교부터 시립대학교까지 2013학년도와 4학년도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좀 표시를 해뒀어요. 자, 작년까지는 수능 최저가 없었던 학교가 연세대학교와 한양대학교가 수능 최저가 없었죠. 근데 올해 연세대학교가 3합 7에서 8, 문과는 7이고 이과는 8입니다. 그리고 영어를 별도로 표시하지만 어차피 영어를 합산하게 되면 3합 7, 8이 되고요. 한양대학교가 또 3합 7등급이 생겨요. 자, 그러면 연세대학교와 한양대학교가 수능 최저가 들어오게 되면서 입시 결과가 올라가는 대학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반대로 유지나 하락하는 대학들도 있어요. 먼저 유지나 하락하는 대학들은 중앙대학교와 서울시립대학교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의대 증원의 낙수 효과가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까지 많이 미치지 않는다는 것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많이 차이 나서 그래요. 위에서 살펴보셨겠지만 다수의 의대는 3합 4등급입니다. 그리고 연고대는 3합 7, 8이거든요. 사실 낙수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을 거예요. 근데 연세대학교와 한양대학교가 3합 7등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똑같은 수능 최저를 요구하는 중대, 시립대는 직격타를 받죠. 그래서 중대는 올라갈 여지는 크게 없다. 그래서 작년 입결과 에 기준했을 때 내가 충분히 70%컷 안쪽이다라고 한다면 거의 합격한다. 시립대학교도 유지되거나 오히려 하락할 가능성이 매우 크겠죠. 자, 근데 반대로 입결이 올라갈 여지가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이화여대요. 작년 같았으면 수능 체제가 없는 이화여대보다 상위권 대학교에서 연세대학교와 중앙대학교가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 다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상위 10개 대학교 정도에서 수능 체제가 없는 곳은 이화여대가 유일해요. 그럼 여학생들 입장에서는 지금 연세대나 고려대나 서강대나 성균관대나 한양대, 중대에서 합격하지 못하게 된다면 이화여대가 합격을 해야 되는 거고, 즉 보험카드가 되는 거예요. 물론 면접이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올해 추천 인원도 20명으로 증가를 했고 경쟁률 상승할 게 너무 뻔합니다.
그리고 보험용으로 이화여대가 여학생들 지원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는 입결이 오히려 올라갈 여지가 있을 것 같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두 번째는 서울 소재 중상위권 이하 교과전형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건국대학교부터 제가 서울과기대까지 쭉 가져왔고요. 지금 건국대, 동국대, 홍익대, 숙명여대, 국민대까지는 지금 작년과 올해 수능 최저의 변화가 없습니다. 자, 홍대도 3합 8등급을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에서 연세대학교와 한양대학교, 중앙대학교, 시립대학교와 비슷한 3합을 요구를 하고 있죠. 어쨌든 연대, 한양대가 3합 7이 생겼기 때문에 홍대도 살짝 낙수 효과를 볼 수 있겠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숭실대와 세종대로 넘어가 볼 건데, 일단 숭실대학교는 작년까지는 지금 문과는 2개합 4, 이과는 2개합 5등급을 요구를 했는데 올해 2개합 5등급으로 다 동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과 계열 학과가 어쨌든 수능 최저가 좀 완화되었기 때문에 충족하는 학생들이 늘어날 수 있을 거고 입결 상승의 여지가 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세종대의 경우에는 작년에 문과 2합 6 그리고 이과는 2합 7이었어요. 근데 올해 대부분의 학과들을 인원을 줄여버리고 자전으로 다 넘겼죠. 자율전공을 넘겼어요. 그래서 사실 학과 모집에 학과들은 뭐 1명, 2명 많지 않습니다. 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자율전공은 2개합 5등급 그리고 일반 학과는 2개합 6등급을 요구를 해요. 자, 어쨌든 변화가 생겼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선발 인원도 지금 크게 축소가 되었고요. 그리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도 좀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는 세종대 약간 불안합니다. 그럼 결국은 어디로 집합을 할 거냐면 과기대 정도에서 적정을 잡고 올라올 확률이 높아요. 과기대는 작년과 올해 동일하게 이 2개합 7등급이거든요. 수능 최저도 지금 비슷한 대학교 라인에서 가장 낮고요. 그리고 전형의 방법 변화도 없었기 때문에 이 학교는 유지 혹은 상승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광운대학교가 중요합니다. 제가 광운대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지금 이 자료를 준비를 했고 올해 상담을 해보면 광운대학교가 작년에 심하게 펑크가 나서 작년에 입결을 가지고 올해 적정을 잡으려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작년 입결에 근거해서 한 2점 중반 되는 친구들도 뭐 광운대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적정을 잡고 있던데 일단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보시면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들 중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는 유일한 대학교가 광운대학교예요. 그쵸? 지금 건국대, 동국대도 없기는 하지만 이 학교들은 서류 점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종합전형스러운 교과 전형이고요. 순수 교과 전형에서 광운대가 유일해요. 자, 작년에 유독 입결이 낮았던 이유는 경쟁률 때문이에요. 경쟁률. 제가 지금 연두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자연계열의 전기, 건축, 환경을 보시게 되면 작년과 재작년의 경쟁률이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전기는 6.6대 1에서 6.4대 1 거의 동일했고요. 건축은 4.8에서 14대 1로 굉장히 올라갔어요. 환경도 6대 1에서 9.8대 1로 올라갔습니다. 자, 70% 컷을 비교를 해보면 전기 2.1, 그 전년도 2.2등급, 그리고 건축 2.35, 2.39, 그리고 환경 2.1, 2.47, 2.37 거의 제자리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입결이 굉장히 낮았던 예를 들어 컴퓨터 정보공학 보시면 70% 컷이 4.3등급이거든요. 경쟁률이 4대 1이 안 됐어요. 그 전년도 7대 1 정도가 되었었는데. 그렇죠? 문과 계열 학과 보시게 되면 경쟁률이 반토막이 아니라 거의 3분의 1 토막이 났어요. 그래서 입결이 낮아졌던 것이고요. 자연계열도 지금 입결에 문제가 발생했던 학과들을 보시게 되면 전부 다 경쟁률이 낮아요. 전체적으로 낮기도 했고요. 결국 경쟁률이 비슷하거나 상승했던 학과들은 원래 제자리에 입결을 보여줬다. 그래서 작년 거만 보시고 적정을 잡으시면 절대로 안 되고요. 이 학교는 만약에 올해 경쟁률이 24학년도가 아니고 23학년도 정도의 수준이라고 한다면 작년 같은 입결 절대 보이지 않을 겁니다. 2점 초반에서 1점 후반대에서 2점 초반대 정도가 되어야 이건 적정으로 잡을 수 있겠다. 그래서 일단 경쟁률을 확인하고 들어가실 필요가 있겠다. 광운대의 경우에는 물론 어딘가로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긴 하겠지만 제가 볼 때 올해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2.2, 2.3등급 정도 되는 친구들이 적정을 다 잡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2.5등급 밖으로 가는 친구들은 적정 잡기 쉽지 않다. 조심하셔라 라는 말씀 꼭 드립니다. 자, 그래서 지금 9월 모의평가의 분석과 그리고 주요 대학들의 어떤 교과 전형에서의 어떤 이슈들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되는 부분들을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9월 모의평가 보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그리고 남은 기간 동안 이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여러분들이 좀 고민이 많으실 텐데 일단 남은 기간은
여러분들이 가채점을 해보셨고 여러분의 실력을 객관적으로 확인해 보신 후에 더 이상 틀리지 않는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 이야기는 학생들이 이제 지금부터 양을 더 늘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새로운 문제를 구해서 연습을 하고 뭐 실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것들보다는 이미 검증되어 있는 평가원에서 출제했던 기출이나 평가원에서 출제하는 어떤 문항들로 좀 실력을 다져가서 틀리지 않는 공부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학습 계획을 조금 내가 더 맞추겠다라기보다는 틀리지 않겠다, 다지겠다, 단단하게 나의 점수를 좀 더 견고하게 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좀 공부를 해 주시는 것이 아마 여러분들의 수능에서 좀 더 좋은 결과를 얻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남은 기간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시고 다들 좋은 결과를 얻길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